예, 4월 3일 수요일 장마감 5%입니다. 자, 4월 초기부터 장 분위기 많이 수확하죠. 자, 걱정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래 팩트에 근거한 제 판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쁜 얘기 아닐 거예요. 조금 희망 섞인 그 좋은 면도 많으니까 특히 장이 조금 흔들릴 때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보시면 분명히 도움 되십니다. 자, 제목을 제가 4월 조정장, 이미 조정은 받고 있으니까 이틀 동안 많이 빠졌죠. 자, 대비책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주간 그 방송, 주말 방송 보시면 제가 미국과 우리나라 장 빠졌을 때 예를 들면서 짧게 추격한 건 뭐였죠? 미국의 금리와 우리나라 수급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이었죠. 이쪽 관점으로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제 미국도 살짝 등락은 있었지만 금리가 살짝 부담이 돼요. 연준 위원들 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매크로 금리를 조심하고 있지만 방안은 여전히 대장주 위주로 주력 포트 위주로 가져가시는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 항상 변동성이 1등이죠. 오를 때 좀 많이 튀지만 이번처럼 빠지거나 하면 외국인이 조용한데도 불구하고 이 개인 기관들이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더 급변동성을 만들고 많이 때렸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장이 더 빠지느냐? 꼭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오늘은 제가 긍정적인 면을 드릴 테니까 잘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더 확실하고 더 좋은 강강약약 측면, 가장 기본적인 포트 비중이죠. 대장주로 집중하는 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반도체 포트 조정을 살짝 했어요. 자, 작년 9월, 10월 달, 그다음 올해 1월 달에 조정 나왔던 원인, 폭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지난주에 다 드렸습니다. 자, 그 큰 조정이 또 올까? 아마 그거를 겁을 내셔서 어제 오늘도 그렇고 매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희망 구분하진 않아요. 제가 보는 측면에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미국은 어닝 기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가 위에 등락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박스 내 유지를 잘하고 있어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안 좋은 애플과 테슬라 같은 악재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도 살짝 드리겠지만 가장 근본으로 보는 매크로 금리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가 변화했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더라도 단기 조정을 봅니다. 단기 조정이고 작년 9월, 10월이나 올 1월 달만큼 확 빠지는 그런 조정 아닐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계속 보는 제가 매크로 오를 때는 가양각색한 성장의 이유가 있지만 빠질 때는 단 하나죠. 매크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물 금리 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제 살짝 더 치면서 미국이나 좀 안 좋은 그런 비관론들이 많이 치솟아 올랐는데 아직까지 괜찮다 봐. 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는데 중립금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의 체력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계속 제가 부담은 살짝 되지만 관찰을 계속 할 거고요. 자, 어제 연준 위원들이 멘트가 많았어요. 자, 누구다 말씀은 다 안 드리겠고 분위기는 또 살짝 조심시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금리다, 유가다, 다른 자산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경기는 안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살짝 경계를 시키는 멘트였고요. 야, 분명히 금리는 3번 정도 인하한다 했지만 전망했을 뿐 약속한 건 아니야. 뭐 그런 멘트를 한 것도 있고 여전히 6월달 금리 인하 전까지는 지표를 계속 확인하겠다. 그 원론적인 입장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전망이 나오는 것들은 확률은 살짝 변하지만 6월달에 첫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뀐 건 아직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큰 스탠스는 변화 아직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 9월, 10월 달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간 설명 보시면 됩니다. 지수 많이 빠졌잖아요. 작년 9월, 10월에 코스닥도 930이 한 740까지 급락을 했는데 이때 원인을 줬던 게 미국 금리가 갑자기 급등했지 않습니까? 4%짜리가 10%까지 갔던 거잖아요. 자, 이때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뒤로 당겨 보면 이때죠. 이때 5% 막 급등하면서 비레카만 나오고 있을 텐데 그때 보시면 우크라이나 외 이스라엘 전쟁 터졌잖아요. 그리고 장기금리, 단기금리 관련해서 국채를 계속 찍었습니다. 이스라엘에 1조 달러 뭐 지원한다고 말 되게 많았던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금리가 발작하면서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지금은 물론 국채 발행하고 있습니다. 5년물, 7년물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요번에 영래포가 끝났어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끝나면 사실 연준에서 자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정시나 다른 쪽에 돈을 쓸 게 많이 없다 보고 옐런도 지금 중국 가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미국 대선이 가장 정치적으로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시에 큰 위기 오면 사실 안 된다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객포가 끝났던 걸 대해서 연준이나 행정부에서 약간 돈을 푸는 그런 스탠스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5월달 FOMC에 QT도 살짝 기대하는 거예요. 큰 흐름은 11월 달에 큰 상방 보면서 6월 달에 금리 날 때 살짝 조정을 받고 하겠지만 대선 전에 관리하는 모드를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는 여전히 지금 작년하고 다른 게 뭐냐? 작년 9월, 10월 달엔 그렇진 않았잖아요. 엔비디아 왔다 갔다 할 때이기 때문에 AI 빅뱅과 계속 실적 나오고 5월 달 엔비디아 실적 기대하듯이 확실한 주도주군 있습니다. 그 추세보고 싶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 지금 러셀이든 딴 것들 왔다 갔다 하고 애플이나 테슬라 안 좋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엔비디아라든지 확장되는 마이크론 같은 거 보면서 주도주군 추세는 여전히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요거는 반도체도 말씀드릴 텐데, 자, 미국이 어제 살짝 금리 올랐던 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좋았잖아요. 자, 미국 제조업 계속 키우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전체로 보는 OECD 그 G20 경기 실행 지수가 되게 좋아요. 반등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예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한국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은 같이 가요. 커플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미국에서 금리 살짝 부담된다 하지만 외국인이 자꾸 삼성전자 사고 뭐 찍어서 하니까 수급 문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장 중요한 반도체 섹터에서는 좋은 거예요. 회복된다는 계속 지금 지표들이 글로벌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결국은 답은 뭐냐? 주도주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엔비디아만 들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MS든 뭐든 왔다 갔다 박스 있더라도 작년도 그랬습니다. 작년도 엔비디아 왔다 갔다 해도 결국은 반등을 줬고 추세 횡보 조정하는 건 나쁘지 않고 그 안에서 반도체와 이쪽 주도주에 머무르시면 돼요. 일부 팔아놓은 것들은 그냥 잘 팔아놨기 때문에 나머지 들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수급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자, 미국과 우리나라 신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신용은 보기 좀 어렵긴 한데 찾아서 보면 미국에도 지금 단타를 치고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2021년 같은 그때 막 엄청 올랐던 레버리지 풀로 찌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처럼 수급이나 신용들이 절대 과다한 수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크게 털고 나갈 만한 그런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해봐야 단기 반등, 단기 조정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5월 1일 FOMC나 5월 20일 엔비디아 어닝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봅니다. 금리 살짝 조심해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유가를 살짝 보잖아요. 유가가 WTI 85불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연준에서 미국에서 볼 때 인플레 좀 되는 거 아니냐? 중국도 살아난다 그러고 그런 게 살짝 부담은 되겠지만 이번에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이슈 살짝 있지 않습니까? 확전은 안 된다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큰 흐랑상 왔을 때 똑같은 대선 얘기 나오는데 대선 전에 미국이 글로벌 기준이다 보니까 이런 산유국이나 이런 원자재국도 계속 못 올려. 그러면 대선 전에 양 후보가 계속 물가 잡는다고 계속 두드린다고요. 얘들은 원래 그 미국 대선 때는 원자재들이 그렇게 못 오릅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런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살짝 드리고 정책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중국 홍콩은 살짝 반등을 계속 기대한다 보고 얘기 나오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저는 위안화와 정시로만 본다 그랬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어제 올랐던 거 살짝 빠져 있지만 추세 잘 유지하고 있고. 자,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옐런이 방중했습니다. 3일 방중, 오늘 방중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만나서 이제 악수했잖아요.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자, 그런 연장선언이라 보면 되는데 물론 겉으로 보이는 그래요. 공급 과잉되는 거 있죠. 그때 이제 국책으로 중국에서 말했던 전기차, 그다음에 2차 전지, 태양광을 계속 밀어붙인다 했잖아. 치킨 게임으로. 그러려면 미국과 유럽이 규제를 해야 되고 야, 너네들 보조금 너무 많이 주면 글로벌 경기에 부담되잖아.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북한 얘기, 일본 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때 그랬어요, 일런이. 하지만 규제는 않겠다. 이 말은 뭐죠? 중국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규제를 하면 또 타격이 있잖아. 물론 중국을 때리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겠지만 지금 중국이 더 흔들리거나 안 좋으면 대선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오히려 더 보면 야, 너네들 바이든 되는 게 낫지 트럼프 되면 큰일 난다잉.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트럼프 되면 중국 작살나요. 올해 그런 면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다 보니까 자, 정치 전에 대선 전에 한번 이슈로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국이 반등된다. 어쨌든 반등 주고 들어갈지 안 갈지 보는 거지 머리는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중국 반등되는 거는 이머징 마켓 중화권 우리나라 도움되는 거예요. 자, 이런 면도 지금 살짝 저는 좋게 보는 면이라 볼 수 있고. 자, 오늘 대만에 7.4 정도 규모의 지진이 났습니다. 일본에 쓰나미 경보까지 났는데 어쨌든 사상자는 지금 크게 보고되고 있지 않고
TSMC 쪽에는 모든 직원이 안전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래 대만에 지진들이 잦습니다. 오늘 7.4라 해도 대만에 계신 분들은 조금 우연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반도체주는 이쪽에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회복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짝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를 수급 봐야 되죠. 자, 미국은 금리나 뭐 정치 이런 얘기 다 드리고 그랬는데, 자, 우리나라는 사실 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작년 9월, 10월, 올해 1월 때 워낙 많이 빠진 거 겪었다 보니까 개인들이 스마트하다 그랬어요. 스마트하게 확 때리고 확 들어오고 막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스윙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약하긴 한데 단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면 때문에 이틀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제가 처음 띄워놨던 게 뭐냐면, 자, 외국인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제 1월달 조정의 원인이 1월달에 외국인 선물이 엄청 때려서 많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때리더라고. 살짝 급이 나죠. 계속 때리는 거 아니냐. 오늘 얘들이 빠질 때 13,000계약 때릴 때까지 떨어지다가 더 안 팔고 12시 넘어서 출렁거리고 유지하니까 장이 안 빠져요. 시장에서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살짝 드리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1월달 빠진 것처럼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사실 조금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 게 1월달에 선물 때리면서 우리나라 장이 박살났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때잖아요. 이때. 그때 코스닥도 900 정도 가다가 790까지 급락을 했는데 이때 코스피 선물을 외국인들이 6만 개나 때렸어요. 6.2만 개. 그렇게 많이 때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현물이나 삼전을 안 산 게 아니야. 삼전을 3.6조나 사면서도 선물로 조져버리니까 장이 급락했던 거거든요. 단기 변동성을 제가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오늘 1.2만 개를 때렸어요. 하루 만에. 많이 때렸네. 야, 걱정되네 할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삼전을 작년 11, 12월 달에 산타랠리 샀고 개인들을 털렸고, 자, 올해 들어서 3월 달 들어서 급속도로 샀다 했잖아요. 이때 왜 샀죠?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HBM 넣는다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때도 팩트되고 외국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십몇칠 만에 6.5주를 샀습니다. 올 1월 달보다 더 많이 산 거예요. 얘들 트렌드에서 내볼 때는 그렇게 훼손이 안 갈 거라 보는데 1월 달에 선물 매도는 작년 11월 달에 공매도 전격 금지해서 선물을 못 쳤기 때문에 그게 반대로 역효과로 나왔던 거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1.2만 개 때렸다 하지만 1월 달처럼 계속 때릴 거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어요. 물론 계속 제가 봐야 됩니다만은 지속 관찰하는 부분인데, 삼전 사는 거하고 저 물량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해지성 이런 것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11월 같이 공매도 하고 나서 확 때리는 그렇게까지는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문제는 4월 5일 날 삼성전자 프리어닝을 기대하면서 추세가 좋아지는 흐름, 반도체 상방을 보는 흐름이 가장 큰 추세라 보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냐 이거. 자, 그래서 오늘 코스닥 변동이 더 심한 2차 던지, 테슬라 되게 안 좋은 거 아셨죠? 며칠 말씀드렸지만 2차 던지가 양쪽에 부담을 줬고, 바이오는 개인들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오늘도 빠져 있지만 몇 개는 반등 주고 있습니다. 양쪽이 안 좋았던 부분이지만 외국인 수급을 더 열심히 보겠다. 여기서 현선물을 그렇게 배신 안 때리면, 아직 현물은 배신 안 때려요. 오늘 살짝 팔지만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전일에 삼성전자만 1종을 샀다는 얘기는 찍어 사는 거지만 어쨌든 반도체나 코스피에 베팅을 건 겁니다. 빠지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질 거라 저는 보지 않는 이유기도 해요. 자, 그리고 저희가 볼 때 4월 달에 살짝 조심한다고 했던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 자, 이거는 이슈 두 개만 얘기 드릴게요. 금투세. 자, 금투세가 일단은 넘어가면 좀 안 좋습니다. 분명히 영향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 반응에서 말씀을 미리 드렸지만 정책적으로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자, 민주당에서 금투세가 당연히 개인들, 우리 개미 투자자는 다 싫어하는 거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짝 유화책을 제시하면서 전면 반대가 아니라, 자, 그러면 시행 시기를 올해 말고 또 유예시켜 줄게, 그런 가능성 살짝 내비쳤습니다. 자, 그러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금투세가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살짝 봐주면 되고, 자, 밸류업은 그래요. 어쨌든 지금 현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약세예요. 기관들이 때려요. 단타 치고 있으니까 때려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총선 후에도 막 혹시나 결과는 모릅니다. 혹시나 이쪽으로 야당 쪽에 좋게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정은 계속 돼요. 총선 끝났다고 야 현 정부가 밸류업 안 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기아차 갖고 있는 게 배당도 받고 조금 큰 텀으로 보는 것처럼 조금 기아 비중만 지금 홀딩하면서 밸류업은 일정 계속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2차 던지와 밸류업은 우리나라 지수에 받칠 수 있는
지지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단기론 약세죠. 그런 면도 또 괜찮게 보는 면이에요. 계속 빠질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지금 조종장에서는 주도주로 집중 포트를 짭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 어닝, 정책 다 좋은 반도체주에 더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현금 비중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쓰지 않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어닝을 기대하면서 오늘 살짝 포트 조정했고, 대신에 바이오도 대장이긴 한데 변동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 주로 갖고 있고 반등 좀 주고 있는데 3천당 제약 같은 거는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 변동 감안하면서 좀 포트 조절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괜찮게 보는 이유가 개인 예탁금이 증가합니다. 자, 개인 예탁금이 59.6조예요. 하루 만에 3조 증가했어요. 자, 개인 어쨌든 간에 삼전 때문에 팔린 개인 자금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학개미, 미국도 가고 코인도 산다 그랬지만 지금 두 개 조용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도 되죠. 오늘 살짝 매수 들어온 거 보이는데 지금 59조는 어떤 거냐면 작년 올해 반등을 줬던 작년 올해 최고 수준입니다. 작년 7월 달에 2차전지 난리 났을 때 7월 달에 59조였어요. 자, 그때 올해 1월 달에 작년 11, 12월 산타랠리 갔을 때 올해 1월 초에도 59조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50조까지 빠졌다가 지금 10조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판 자금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 자금이 어디로 갈 거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거 뭘 선호하죠? 바이오 선호합니다. 그다음 반도체 다 좋은 거 아시죠? 반도체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된 거, 실적 어닝 보는 반도체, 개인 수급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또 저점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바이오, 이 두 개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봅니다, 사실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 수급도 예탁금도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다. 작년과 다른 면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지 싶은데 여기까지만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자, 오늘 같은 케이스에 엔캠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야, 이거 아깝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엔캠은 제 스타일은 아니죠. 근데 엔캠이 2차전지 오늘 다 빠지는데 혼자 올라가요. 자, 이거는 제가 옛날에 초전도체나 작년 이제 9월 10월이나 올해 1월달 같은 장 안 좋았을 때, 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시장 반대로 가는 수급 테마주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제 아는 지인이 막 좀 나한테 막 놀리듯이 엔캠 막 지르고 그러던데 뭐 그네들의 매매하는 거죠. 근데 우리 스타일은 또 시장 반대되는 건 안 사다 보니까 지금 빅머니, 스마트 빅머니들이 유급돼서 올라가고 있지만 되게 빠릅니다. 또 얘들은 또 위에도 걸려요. 그런 면 때문에 이걸 보면서 시장 흐름을 제가 또 체크한다는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환율도 나쁘지 않습니다. 좀 빠졌어요. 중국이 좀 괜찮고 하다 보니까 1350원 넘었다가 1400, 1340원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시황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4월달 조정은 받고 있지만 변동성과 미국의 금리, 자, 그다음 우리나라의 수급을 말씀드리면서 막 그래 겁내지 말자. 자, 여기서 더 집중하고 포트 꾸리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섹터를 말씀드릴 텐데 반도체가 오늘 했는 부분은 뭐냐면요. 자,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닝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4월 5일날 삼성전자 어닝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좋게 보고 있는데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좀 빠졌잖아요.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오늘 빠진 게 좋죠. 그 괜찮게 발표되면 그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수들이 반등 주는 거는 크게 봤을 때 반도체가 상방되는 사이클이다 말씀드리고, 자,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을 따로 좀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85,000원까지 계속 파고 채굴하는 과정은 좋다. 오늘 이제 기관들이 때려줘요. 외국인 오늘 안 파는 건 아닌데 계속 채굴하고 있는데 살짝 줄어들고 그 틈에 기관들, 단타 치는 기관들이 팔아서 여기에서 계속 채굴되는 과정이고요. 자, 삼성전자는 지금 왔다 갔다 8만원, 8만원 유지되는 게 좋아요. 어제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3호장. 자, 3호장이 뭐죠? 삼성전자만 오르는 장. 예전도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 15년도 그랬고 삼성전자만 장을 쫙 끌고 가. 딴 게 못 올라. 지금도 사실 수급 빨려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짧게. 그래서 삼성전자 올라가면 딴 분들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얘들이 올라가고 쉬어주면 딴 것들 좋아요. 외국인들 들어오고 코스피 좋아지면 우리나라 전체로 좋아진 흐름이니까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 없습니다. 반도체로 확산될 수도 있어요. 개인 수급 팔린 개인 수급이 바이오나 다른 쪽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 봐주시면 돼요. 자, 4월 5일 이후에 시장 변화 또 가능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쉬어주고
딴 걸로 확장되든지 뭐 그렇게 저는 되는 걸로 바라다 보니까 미국의 마이크론과 한국 반도체, 삼전, 외국인 수입 다 같이 보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랑 한미에 좀 빠졌을 거예요. 어떤 얘기 나왔었냐면 자, 미국이 중국 반도체 규제한다 그랬죠. 아까 옐런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세게 못해요. 되게 세게 못한다고 지금 왜? 대선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 반도체 규제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하이닉스랑 한미 반도체, 주성엔진 같은 거 딱 찍어서 피해 볼 수 있대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침 빠져서 났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수급이나 어닝이나 정치 외교학적인 그런 면을 보고 이제 홀딩하고 있는 입장이고 오늘 한미 반도체를 제가 8만 원부터 들고 있던 게 있는데 추가로 더 샀어요. 뭘 더 샀냐면 HPSP를 좀 팔았습니다. 제가 중기로 4만 원대, 요번 5만 원 후반에 들고 있던 부분도 있었는데 전체를 다 팔아버렸어요. 팔고 5만 원 초에 매도로 해서 한미 반도체로 반 사고, 반은 현금 비중 좀 더 늘렸고 이렇게 대치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정장도 대비하지만 주된 어차피 제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가지고 있으니까 한미 반도체가 저는 조금 슈팅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수급주로 보면서 요걸 조금 더 늘렸다, 현금도 좀 늘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주 반도체는 수급주니까 좀 더 볼게요. 좀 그렇긴 하지만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뭐 지표도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 박스 유지, 대만이 지진 났지만 TSMC도 박스 유지. 자 지진 그 나도 TSMC는 타이페이 대만에 있어요. 대만에 있다 보니 큰 영향이 별로 없었고 자 코어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부장들이 있고 캐프 확장한다, 채용을 확대한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글로벌 메인라인이 확고하다, 아직까지 실적인 은이 좋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장비 수입도 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장비 수입하겠죠. 캐프 확장되면 그 장비에 우리나라 거 있습니다. 저 한미 반도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체를 보면서 반도체로 더 집중했다.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돼요. 여기 좀 길어지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는 등락 있고 수급과 투심의 취약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알테오젠이 대장주입니다. 임상과 수급과 내용상 1픽이에요. 알테오젠 지금 계속 가지고 있어요. 빠져가지고 수익 좀 까먹고 막 하고 있는데 오늘도 왔다 갔다 하지만 수급이나 흐름 안정될 때까지 가져갈 거라 보고 뭐 여차하면 뭐 추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고 MSCI 5월 자, 외국인 수급부터 보는 면이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수급이 확충되는 것들은 장이 안정되거나 시장이 좀 괜찮아질 때는 바이오는 좋은 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삼천당 제약은 휩쏘죠. 신고가 나는 듯하다가 확 빠졌고 그 한 10분 만에 다 때려버렸어 어제. 사실 급락할 때 또 저 같은 스윙 투자하는 사람들은 약간 대처가 미흡한 건 맞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가격 조정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안정 후에 좀 볼 요량이고 어제 말씀드린 10만 7천 원, 10만 사이에서는 전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지지를 안 받겠나 그렇게 기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4월 조정과 등락이 있는 바이오지만 전체만 봤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 수급장에서 또 키울 수 있는 바이오 종목 발굴할 수 있는 그 파트라 보고요. 흐름 봐서 또 추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반도체 메인으로 바이오가 말씀드렸어요. 자, 뒤에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로보테만 어제 다 팔았습니다. 홀 연감하에서 조정장 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면 되고요. 뭐 종목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는 계속 보수적 시황이었는데 어제 지금 좀 많이 빠졌죠. 하지만 빠지더라도 가격에 또 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를 계속 끌고 내려가진 않는다 봐요. 그런 면을 봐주시고 자, 계속 걱정했던 테슬라 생각보다 큰센보다 더 안 좋게 나왔어요. 자, 큰센은 분기 차량 인도 대수를 42만 대, 45만 대 봤는데 38만 대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보시면 테슬라가 한 5% 떨어졌죠? 5% 떨어졌습니다. 더 다음에 보자. 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160불에서 빠지더라도 140불 정도의 바닥 밴드 견해를 유지한다고 저는 견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조금 빅테크 중에 부담되긴 하지만 그래도 받칠 거라 보는 거예요. 미국장 보는 안 좋은 그 빅테크 두 개고요. 자, 중국 BYD가 더 부진하다. 1분기 전기차 그래도 판매 세계 1위는 테슬라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테슬라 하반기부터 계속 중국 MS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자, 기존의 언론들 있죠. 뉴스나 이런 언론들. 그 다음에 기관들, 정권사들은 테슬라 절대 대놓고 못 가요. 정말 나쁩니다. 비중 축소하세요. 이제 안 좋습니다. 말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워낙 그 몇 년 전부터 수년간 너무 밀어놨어요. 테슬라, 머스크 너무 좋게 얘기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비를 못 바꿉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말씀을 편하게 드리는데 올해 힘들어요, 테슬라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쩌다 보니까 전기차와 치킨 게임은 이제 시작인 거고 올해 테슬라와 2차 전지는 저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나쁘게 본다기보다는 전체 보는 면에서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잘 되길 바래도 여전히 보수적이고 분명히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사실 장이 많이 빠지는 가운데 수급이나 금리를 보고 해야 되겠지만 조금 섹터별로 더 집중하자. 반도체 변동이 있지만 바이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단기 조정이 왔지만 작년이나 올해 1월처럼 그렇게 겁내지 말고 자, 물려도 주도주에 물리는 겁니다. 물려도 주도주에 물려요. 항상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빠지고 있다 올라가면 작년에 산타랠리, 올해 2월, 3월 달에 한미반도체나 알테오젠 같은 또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또 나와요. 자, 그런 면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조정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중소형주 뒷단에 있는 거 터치하지 마세요. 포트는 대장주로 계속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얘기 한번 쭉 드렸고요. 자, 저도 장을 좀 보면서 수급을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지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제가 보면서 제가 전체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